교과서에 있는 대단원 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하고 풀이 과정을 확인하기 전에 교과서의 문제를 풀고 과연 내가 어떤 문제에 조금 약한지 확인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원은 계산 문제가 많이 있고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본인이 충분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먼저 본다면은 결국 우리가 다항식에서 배운 것이 다항식의 연산과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단원을 배웠습니다. 그럼 다항식의 연산을 하는 방법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다. 요 중에서 덧셈, 뺄셈은 무슨 항을 찾았고 기억이 이제 나야 되는 거죠. 동류항을 찾았고 동류항의 개수를 계산했다. 자, 곱셈은 곱셈 공식이 있었다. 곱셈 공식을 적어 보셔요. 그리고 곱셈 공식에서 곱셈의 변형 공식도 배웠다는 거죠. 나눗셈은 자연수와 똑같이 단 무슨 내린 차순으로 정리를 한다. 자, 그 다음 미정계수법.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기 때문에 계수를 정하는 것이 포인트다.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고 나머지 정리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거라 그랬죠. 나머지 정리. 네. 나머지 정리는 항등식에서 나왔습니다. 자, 인수분해인데요. 인수분해 하는 방법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합참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것이 어려운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요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하는 인수분해 얘를 많이 익혀뒀으면 좋겠어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 네, 많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단원 평가하기. 선생님하고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네, 여기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 중, 상, 난도라는 거죠. 자, 1번 문제 각자 교과서의 문제를 다 풀었다고 선생님은 믿고 있고,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두 다항식에서 자, 이렇게 A하고 B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럼 뭡니까? 선생님 이거 설명을 해줬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뭡니까?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생각하지 말고 먼저 어느 부분만 좌변에 있는 부분만 생각을 해봅시다. 좌변에 있는 부분을 생각했더니 어떻게 해주면은 A하고 B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더해줘도 되고 빼줘도 되고 여기는 개수가 같으니까 선생님은 더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2A는 좌변만 더해주면 되는 게 아니죠.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좌변을 더해줬으면 우변도 더해줘야 되는 거죠. 3 더하기 마이너스 1은 2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4y 제곱이죠. 그래서 a는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2y 제곱이 되고요. 네. 자, b는 결국 b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 제곱에서 a를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빼기를 하기 위해서 아예 부호를 바꿔버렸어요. 자, 요렇게 해주면은 b가 나온다는 거죠. 자, b는 뭐가 될까요? b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3y 제곱이네요. 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3a 플러스 b라는 것은 a에다가 3배씩 곱해라. 그러면 3x의 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6y 제곱이고 b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3y 제곱이니까 그 결과는 5x의 제곱 플러스 3y 제곱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맞게 풀었어요? 네. 2번 문제 좋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x의 제곱과 x의 3성의 개수가 모두 다 0이라는 거예요. 자, 순진하게 얘를 다 전개를 할까요? 아니요. 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 x제곱의 개수를 찾아봅시다. 자, x제곱의 개수를 찾아봅시다. 분배 법칙에서 정리를 하면은 x제곱이 나오는 거는 ax 곱하기 뭐? bx죠. 그래서 x제곱은 ab가 될 거고요. 자, 또다시 x제곱이 나오는 거는 2 곱하기 x제곱이죠. 그래서 플러스 2라는 x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것이 뭐 0이 되는 거고요. 자, x의 3성의 개수가 나오는 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x의 3성이 나오는 개수 찾아보겠습니다. x의 3성은 x의 3성 곱하기 마이너스 2죠. 그래서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ax 곱하기 뭐가 나올까요? x의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는 a라는 개수가 나올 거예요. 요것이 0이 된다. 그래서 a는 뭐가 되고요? 2가 되고요. 자, 여기서 계산하면 2b 플러스 2는 0이다. b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두 개 더해주면은 답은 몇 번이 된다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나온다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 전개하시오. 자, 이런 전개하시오는 순진하게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순진하게, 이 단어는 순진하게 하나하나 계산한다고 성실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는 요령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는 요령이. 근데 딱 봐도 뭔가 곱셈 공식? 곱셈 공식? 이게 머리에 얘 곱셈 공식 아니야? 이렇게 파악이 될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먼저 얘를 전개를 만약에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합차 공식이니까 x-1이죠. 또 합차 공식이니까 x 플러스 1 합차 공식 이렇게 적는 거예요. 얘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적어주면은 네, 보여요? 쌤 이거 알겠어요. 네. 곱셈 공식이죠. 그래서 x의 3성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뭐가 됩니까? x의 3성 플러스 1. 얘 또 합차 공식이네요. x의 3성의 제곱이니까 6성 마이너스 1. 네. 순진하게 한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x 플러스 y는 4. x의 3. 네. 쌤 알겠어요.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대단원 평가니까요. 얘는 곱셈의 변형 공식. 곱셈의 변형 공식 어떻게 씁니까? y 3성 더하기와 곱하기로 되는 거. y의 3성 마이너스 3 xy x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40이라는 것은 4의 3성은 뭐라 그랬어요? 요 정도는 기억해 둡시다. 3xy 곱하기 4니까 얼마? 12가 되는 거죠. 여기가. 자, 다시 지우고 깔끔하게 한번 쓰면은 여기가 얼마가 된다는 건가요? 마이너스 12x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얘를 이항해주면 24. 마이너스 24는 마이너스 12xy. 그래서 xy는 얼마다? 2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도 곱셈의 변형 공식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그래서 4의 제곱은 16, 2 곱하기 2는 4. 답은 얼마가 나온다? 12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네, 하기 싫지만 이런 거는 한번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오른쪽 그림 같이 직면체 사용자에 있다. 아빵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아직 기억이 안 나요? 이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요. 요 직육면체가 있으면은 공식이 하나 머리에 빡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이 상자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30이다. 모서리라는 게 뭡니까? 모서리라는 게. 모서리라는 것은 이게 모서리죠. 보셔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자, 얘를 뭐라고 둔다면은 A라고 둔다면은 요 길이를 A라고 둔다면은 A가 4개가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어떤 모서리? 이 모서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 모서리 1개, 2개, 3개, 4개. 그죠?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선생님이 B라고 둔다면은 얘를 B라고 둔다면은 B도 4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요거죠. 자, 하나, 둘, 셋, 여기 넷. 자, 요거를 선생님 만약에 C라고 둔다면은 C도 4개가 있다.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다? 30이다. 요런 거네요. 32. 될까요? 네, 잘했습니다. 자, 건널비는 38이다 되어 있죠. 건널비가 뭡니까? 건널비. 건널비는 만질 수 있는 면의 넓이니까요. 요거 하나. 네, 또 여기 또 있죠. 자, 여기 이게 2개가 있어요. 2개가. 그러면 여기 잘 보이지 않은데 요 앞에 있는 면, 뒤에 있는 면은 직사각형이니까 A 곱하기 C죠. 그러면 건널비에서 2개씩 나오더라. A 곱하기 C가. 마찬가지 A 곱하기 B가. 마찬가지 B하고 C가. 자, 건널비가 38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자의 대각선 DF. 아, 이거는 중학교에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더라? 자, 제곱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는 거죠. 공식 머릿속에 빡 들어왔나요? 자, 머릿속에 공식이 뭡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라는 것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 그렇죠? 2배의 AC 더하기 AB 더하기 BC죠.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사로 하면은 8이 되나요? 8의 제곱은 뭡니까? 64가 되죠. 자, 얘는 잘 모르겠고요. 얘는 얼마가 됩니까? 38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거는 얼마가 돼줘야 될까요? 20 얼마가 됩니까? 26입니까? 네, 26이 된다는 거죠. 26 계산하면은 네네 26 맞나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F의 길이는 뭐? 제곱근 26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자, 6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번 문제. fx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못 간 나머지가 있으니까요. fx를 어떻게 줄 수 있다? fx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모 더하기 나머지죠. 그럼 f의 2라는 것은 x 자리에 2를 적어 놓으니까 2의 제곱은 4 더하기 1이니까 5. 2 빼기 1은 1 더하기 4 빼기 1이니까 3.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다항식을
요것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예. 이건 뭡니까? 이거 지금 몇 차인가요? 왜 지금? 2차죠. 1차일 때는 나머지 정리를 쓰는데 2차일 때는 나머지 정리를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조리제법으로 쓰겠는데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얘는 방법이 없으면 뭡니까? 지법이죠, 지법. 가끔씩 선생님들은 조리제법과 나머지 정리도 계산 능력을 익히기를 바라지만은 지법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럼 문제 7번 같은 경우에는 지법입니다. 지법. 자, x 해주면 뭐가 됩니까? 제곱 1이니까 x의 3성 곱해줘야 되는 거죠. 지법입니다. 지금 bx. 자, 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빼기.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 x의 제곱 더하기 a-bx 플러스 6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으로 곱해준다면은 마이너스 3으로 곱해준다면 플러스 3x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빼기죠. 빼기. 그러면은 여기는 a-b 마이너스 3x 플러스 6 플러스 3b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뭐가? 6 플러스 3b도 0이어야 되고 a-b-3도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b는 마이너스 2. 그럼 a 플러스 2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a 값은 얼마가? 1. 그러면 답은 a분의 b의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8번 문제. 네. 자, 8번 문제를 봤더니 다항식에 대해서 덩식이 x에 대해서 항등식이라고 그랬어요. 항등식.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그럴 때 a, b의 값을 구해. 항상 등식이 성립하니까 x자리에 어떤 값을 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될 수 있으면은 그러죠. 될 수 있으면은 간단한 수가 나오고 요 f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서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 앞에 부분이 뭐가 나오게끔 숫자를 대입하는 게 좋을까요? 이 앞에 부분이 0이 나오게끔 숫자를 대입하는 게 좋겠죠. 그럼 얘를 보면요. 네, 아주 고맙게도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인수분해가 어떤 식으로 될까요? 인수분해가 합차공식이죠? 네.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합차공식의 인수분해가 되는 거네요. 얘는 x의 10성 마이너스 ax의 5성 플러스 b가 되네요. 그럼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계산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1의 10성은 1. 마이너스 1의 5성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a 플러스 b는 요 부분이 0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니까요.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2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더 x가 뭐일 때? 1일 때. 그러면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 되고 1이니까 3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입니다. 자, 어떻게 해주면 없어져요? 뭐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죠. 더하기를 했더니 2b는 마이너스 10, b는 마이너스 5. b가 마이너스 5니까 a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해주세요. 답은 얼마가 나옵니까? 답은 얼마? 35 이렇게 나오네요. 답은 35입니다. 자, 지금까지 잘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답 맞나요? 네.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하고 나서 답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x 플러스 y는 2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항등식이 성립한다. 자, 우리는 미지수 하나에 대한 항등식을
지금까지 했어요. 그럼 미지수 두 개일 때는 x끼리 y끼리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건을 x 더하기 y는 2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미지수를 두 개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서 얘를 뭐라고? y는 2-x로 둔다면은 여기에서 미지수를 하나 줄인다면 훨씬 생각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y 자리에 다 이것처럼 적어 대입을 해서 적어둡니다. 우변이 0이네요. 호호. 그러면 개수가 다 0 돼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럼 여기에서 x제곱으로 나오는 개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가 x제곱이 a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x제곱이 플러스 b가 나오겠죠. 얘는 없어지네요. 굳이. 네. 자, 네.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x를 찾아봅시다. x의 개수를 찾아봅시다. 자, 여기에서 x의 개수 뭐가 나와요? 2가 나와요. 자, 여기에서 x의 개수 전개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4x가 되니까요. 전개를 한다면은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4b가 나오겠고요. 자, 됐어요. 됐나요? 여기서는 x 없죠? 자, 상수항을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에서는 상수항 없고 여기에서는 상수항은 2의 제곱은 4b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네. 됐습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b의 값은 얼마? 2분의 1이네요. 자, b의 값이 2분의 1 나왔어요. 그럼 a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a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2분의 1이네요. 그러면은 a 빼기 b는 얼마가 나옵니까? a 빼기 b는 0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10번 문제 한번 살필게요.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뭐고 qx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q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이다. 얘는 지금쯤은 이는 문제를 보면은 뭐에 관한 문제다. 판단이 돼줘야 돼요. 지금쯤은. 아, 얘는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네. 자, 지금쯤은 얘는 나머지 정리요 하고 판단을 해줘야 돼요. 나머지 정리요. 그러죠? 자,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fx라는 것은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f의 마이너스 2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요. 이게 나머지 성리였죠. 자, 근데 또 이 qx를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나머지 정리네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줄까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정리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네. 자, 여기에서 우리는 f2의 값은 2의 값을 구해라 그랬죠. f2의 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문제가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f2의 값은 과연 얼마냐 이거죠. f2의 값은 얼마냐. 그럼 여기에다가 요거 보세요.
요거 나중에 함수에서도 할 건데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다. x일 때 x죠. 그럼 2일 때는 x 자리에 뭘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2만 대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 더하기 4 x 자리에 2를 대입해 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 곱하기 g의 2는 3이고 그럼 답은 얼마가 될까요? 1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다항식을 x-1,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정리죠. 그래서 여기에 f의 잠깐만요. f에 1을 대입해주면 0이 되고요. f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끔씩 학생들이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리제법. 이게 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굳이 이렇게 푼다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은 나머지 정리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1이고 여기 1 들어가서 더하기 해주면 p 더하기 1이죠. 그럼 여기에는 p 더하기 1을 해주면은 p 더하기 q 플러스 1. 또다시 한 번 더 p 더하기 q 더하기 1을 해주면은 남아있는 거는 뭡니까? p 더하기 q 마이너스 1이죠. 요게 나누어 떨어진다니까 요 부분이 0이 나온다는 거죠. 한 번 더 마이너스 2를 해서 한 번 더 해라는 거죠. 그럼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를 적어주면은 p 마이너스 1이 돼주고요. 얘는 또다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p 더하기 2를 적어주면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p 더하기 q 더하기 해주면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나요? 자, 맞게 풀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네. 자, 그리 되면은 뭐가 됩니까? 결국은 p 더하기 q는 1이고요. 마이너스 p 더하기 q는 마이너스 3이죠. 자, 더해주면은 2q는 마이너스 2. q는 마이너스 1 나오죠. q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p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2.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네, 굳이 왜 이렇게 어렵게. 자, 한번 해봤습니다. 12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두 다항식 fx, gx에 대해서 fx 더하기 g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이제는 느낌이 와야 되죠. 얘도 뭐더라? 나머지 정리더라. 느낌이 와줘야 되는 거죠. 자, 얘를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5더라. 나머지 정리가 느낌이 와줘야 돼요. 얘를 나눴을 때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이런 거죠. 네.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는 다 x 자리에 2를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죠? f의 2 더하기 g의 2는 5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f의 2의 3성 더하기 g의 2의 3성은 35더라. 그러면 곱으로 나눴을 때는 얼마가 되느냐? 이거 뭘까요? 뭐가 느낌이 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다. 곱셈의 변형 공식이죠. 그래서 얘는요, 플러스 3 마이너스 3 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얘가 35라는 게 나와 있고요.
35라는 게 나와 있고요. 더하면은 5의 삼성이죠. 5의 삼성은 125라는 게 나와 있고요. 자, A 더하기 B는 5죠. 그러니까 15AB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다 뭐로 약분이 되나요? 다 뭐로? 15로 약분이 되나요? 15로? 15. 자, 5로 그냥 일단 약분해 볼게요. 5로 약분하면 7이 되고요. 25가 되고요. 3AB가 되는 거예요. 5로 약분하면은. 자, 그러면 3AB는 얼마가 되죠? 3AB는 얼마다? 18인가요? 그죠? 예. 18 맞습니다. 그래서 A, B는 뭐가 되는 겁니까? 6. 나머지는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6이다. 선생님이 얘를 너무 복잡해서 그냥 A, B로 놔두고 풀었습니다. 6이 나오는 겁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번 문제. fx를 요걸로 나눠주면 나머지는 1차씩, 얘를 나눠주면 나머지는 이렇다. 얘를 나눠서 나머지를 구해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2차식을 딱 보면은 얘 인수분해 될 것 같아요. 그럼 인수분해 시켜가지고 밑에 한번 적어보세요. 얘 쉬우니까 인수분해 하면 뭐가 될까요? x 플러스 3 x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고요. 얘는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fx는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은 몫은 잘 몰라요.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나누는 게 2차식이면은 나머지는 뭐라고? 그렇죠. x 플러스 b. 1차식의 표현.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나머지를 이렇게 둬야 되는구나.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자,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뭘 구해줘야 되는 겁니까? f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b고요. f의 2는요 2a 플러스 b라는 거죠. 요 값이 얼마냐, 이 값을 구해줘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값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느낌이 옵니까? 이 값은 여기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느낌이 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적어봐요. 이 fx는 요걸로 나눠주면은 나머지는 2x-5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주면은, 여기 qx가 빠졌네. 미안. 여기 qx가 빠져야 돼. qx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자, 그러면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주면 f의 마이너스 3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 적어줬더니 결국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fx를 적어주면요, 얘는 요거 q-x의 나머지가 3x-2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f의 2는 뭐가 됩니까? 6 마이너스 2니까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 11과 4를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충분히 구할 수가 있죠? 자, 빼줄 거예요. 쌤 빼줬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a는 빼기 해주니까 마이너스 15. a는 얼마가 됩니까? 3이 되죠. 자, a가 3이니까 b는 뭐가 됩니까? 4 마이너스 6. b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3x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요까지는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요까지는. 뭔가 잘못됐나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네요. 한번 어디서 실수했는지 계산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마이너스 3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11인데 네. 어디서 잘못이 됐어요.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여기가 2x 마이너스 5가 아니고 2x 플러스 5죠.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대입을 해주면요. 여기가 11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만약에 시험을 칠 때도 뭔가 찝찝하다 다시 봤더니 이게 틀렸다 그러면은 두 줄 꺾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수정 테이프는 우리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줄 꺾고 마이너스 1 적어주면은 선생님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채점을 하니까 다 압니다.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답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답은 자 마이너스를 해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죠. 그럼 A 값은 3이 아니고 1이고 그죠? 자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B의 값은 얼마다? 2. 그래서 답은 이것이 아니고 답은 x 플러스 2다.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14번 문제 한번 살피겠습니다. 3차시 fx에 대해서 fx 플러스 8은 무엇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fx 플러스 8은 x 플러스 2의 제곱에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는 0이더라. 그럼 1 마이너스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하면은 몫은 모르겠지만 나누어 떨어지더라. 자, 그러면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f의 2의 값은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뭘까요? 뭐 그래서 어째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fx도 모르겠는데 qx, q-x 이 뭐지? 참 난처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선생님이 많이 풀어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정말 문제를 푸는 열쇠가 어딜까 해서 여기에서 고민을 하면 안 나와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문제를 꼼꼼히 읽으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열쇠는 3차식이다. 이겁니다. 3차식. 3차식이다. 3차식이다. 이게 이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QX다. 이런 식으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QX라고 이렇게 두지 마시라는 거죠. 네. 뭐라고 둬야 된다는 겁니까? 3차식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3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몇 차식으로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까?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적어야 된다는 겁니까? 얘를 ax 플러스 b라고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되겠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세요.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지만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얘도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아니고 x-1, x 플러스 1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네.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그럼 0이 되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느냐? 0이 되게끔.
0이 되게끔 만들어지죠. 어떻게?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f의 마이너스 2 플러스 8은 0이니까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이라는 거 아는 거고요. 여기에서 0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1 마이너스 f의 1은 0이고 1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도 0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우리는 우선 A하고 B의 값을 알아야 이 f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fx를 알아야만이 f의 2를 구할 거거든요. 자, 대충 이해는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지우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문제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3차식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야 라는 거는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주면은 fx 플러스 8은 x 플러스 2의 제곱에 3차식이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ax 플러스 b라고 적어주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기억하는 게 좋아요. 도저히 해결 안 될 때 문제를 꼼꼼히 읽어주면은 의외에서 놓치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ax 플러스 b라고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1 마이너스 fx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를 인수분해해서 나타내주면 좋죠. 그래서 얘를 몫은 모르겠다 적어 놓는 거예요. 다음 문제를 봤더니 fx를 x-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라. 결국은 f의 2의 값이 얼마냐 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f의 2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2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fx입니다. fx를 알아야만이 f의 2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fx를 어디서 구해주느냐? 요 두 식을 가지고 구해주라는 거죠. 이 두 식을 가지고. 네. 그럼 먼저 1번으로 자 a, b니까 a, b를 구해야만이 fx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1번보다는 2번을 공략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게 a, b니까요. a, b만 알면은 fx를 구할 수가 있어요. qx를 모르니까 2번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1번에서 fx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2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fx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fx의 값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1 마이너스 f의 1이라는 것은 얼마다? 0이다. 또 마찬가지 1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의 값은 0이다. 그래서 f의 1의 값은 1이고 f의 마이너스 1의 값은 1이다. 자, 얘를 1번에다가 적어주면은 f의 1 플러스 8은 3의 제곱이니까 9a 플러스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f의 1 대신에 1을 대입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랬으면은 뭐가 됩니까? 9는 9니까요. 9로 나눠주면 a 플러스 b는 얼마다? 1이라는 거. 하나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을 다 접어주면은 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8은 마이너스 1을 적어주면은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나와요. 그럼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9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여기에 x자리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적어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9다. 그래서 더해주면은 2b는 10이다. b는 5다. b가 오면은 a는 얼마다? a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다 왔어요. 그래서 fx는 x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마이너스 8이 fx죠. 그러면 f의 2라는 것은 2 더하기 2니까 4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8 곱하기 2는 마이너스 8 더하기 5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6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 3차식이라는 게 눈에 안 들어와서 얘도 Q로 두고 얘도 Q 다시로 두기 시작하면은 문제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살필게요. 문제의 결론을 보면은 f의 2의 값을 구해라 그랬으면 fx를 구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fx를 어떻게 구하느냐? 3차식이기 때문에 x 플러스 b라고 둬야만이 문제가 쉬워진다는 거죠. q라고 두면은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번에서 f의 1일 때 여기에 f1일 때 대입하면은 여기에서 f2 값을 알 수가 있고 f의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하면은 여기에서 f의 마이너스 1일 값을 알기 때문에 ab 값을 구해서 fx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5번 문제 한번 살피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자,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다. 네, 여기 뭐라고 적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4 적으라는 거죠. 네, 요 정도는 이제 2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 아, 요 정도는 1 곱하기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게 왜 마이너스 1이 나온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2가 되고요. 더했던 1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값은 뭐가 됩니까? a 마이너스 2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a 값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1 맞고요. b는 4 맞고요. c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요. d는 2가 맞고요. 2는 5가 맞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네. 16의 12성 계산하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원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계산하기가 힘들다면은 문자로 적어준다면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단다 얘들아. 그거죠. 그럼 이건 뭡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16을 x로 한번 둬보자는 거예요. 16을 x로. 자, 16을 x로 두면은 얘는 15로 나누니까 결국 x-1로 나눴을 때 몫은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R1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x자리에 뭘 집어넣는다면은 1을 집어넣으면은 1은 R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적어주면은 16의 12성이라는 것은 15 곱하기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1이구나. 15의 배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는 거구나. 자, 이거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죠. 15의 배수에서 더하기 1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번에는 17을 만약에 x로 준다면은 x의 13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x 더하기 1에 자, 몫은 잘 모르겠지만은 나머지는 R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만약에 대입을 해준다면은 마이너스 1은 R2다. 이거죠. 그럼 다시 적어주면은 17의 13성은 18 곱하기 q 다시의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어요. 자, 이렇게 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18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결국 나머지가 뭐라는 것일까요? 17이죠. 자, 그러면은 얘는 결국은 18에다가 몫은 얘보다 뭐 하나 적겠지만 나머지는 뭐 17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만약에 얘 같으면은 단서를 나머지는 R2가 만약에 뭐다? 양수다. 이런 만약에 표현을 쓴다면은 마이너스 1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로.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거예요. 17? 15로 합시다. 15 나누기 4를 하면요. 몫은 3이고 나머지는 3이에요. 자, 이 표현을 어떻게 나눠 썼다는 거예요? 얘를 몫을 4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16이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단서가 지금 현재는 이게 단서가 없는데 만약에 조건이 양수라는 조건을 쓴다면은 이런 식으로 더하기 17이에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아니고 3이에요.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한번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R1, R2의 합은 만약에 양수라면은 18입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얘를 직접 대입해서 우아하게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순진하게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얘를 적당하게 조금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하고 나서 대입을 해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수분해, 여기에 인수분해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푸는 방법 여러 가지니까 꼭 이 방법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얘를 x, y로 묶어주면요. 얘는 x의 제곱이니까 x가 하나 남을 거고요. 얘는 y 제곱이니까 y가 하나 남을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x 플러스 y가 똑같은 게 있으니까 굳이 두 번 안 적고 한 번만 적겠다 이거죠. 한 번만 적어주겠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x 플러스 y고 얘 완전 제곱 되네요. 완전 제곱. x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인수에는 대입을 하는 거예요. 두 개 더해 주면은 뭐가 되고요. 두 개 더해 주면은 4가 되고요. 자, 빼주면은 얘 빼기 하면 여기가 더하기가 되죠. 그러면 2 루트 3 제곱이죠. 그럼 2의 제곱은 4가 되고요. 루트 3 곱하기 2는 3이죠. 그래서 12 해서 뭐가 됩니까? 48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자, 얘를 인수분해라 그런데 얘 딱 봐도 인수분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되네? 안 되네. 삼성일 때 인수분해 되는 거지. 우리가 삼성 공식은 알죠. 근데 얘 사성이에요. 안 되죠. 이럴 때는 안 될 때는 무슨 공식? 합차 공식으로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합차 공식으로 유도. 자, 선생님이 그때 포인트를 만들어줬는데 요 가운데 있는 걸 적당하게 고쳐라 그런 말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x의 4성에 64y의 제곱이 만약에
완전 제곱꼴이 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64는 88, 64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플러스 16xy가 와도 되고 혹은 마이너스 16xy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제곱. 그러면 생각해봐요. 만약에 16x제곱 y제곱이 나오면 요 뒤에는 뭘 붙일 거예요? 원래는 요게 없으니까 빼기 16x제곱 y제곱을 쓸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16 같으면은 여기가 없으니까 플러스 16x제곱 y제곱을 쓸 거죠. 플러스. 그러니까 합차 공식이 되려면은 느낌 빡 와야 되는데 이제는 합차 공식이 된다면은 요 밑에 게 아니고요. 밑에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위에 게 돼줘야 되는 거죠. 플러스 16x제곱 y제곱에 뒤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게끔. 그럼 요거는 요것만 가지고 오면 완전 제곱꼴이 어떻게 쓰는 거예요? x의 제곱에 64는 88, 64니까요. 뭐 8y 제곱의 전체의 제곱.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4, 4, 16이죠. 4x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시오. 그러면은 하나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얼마가 되고요? 4가 되고요. B는 얼마가 되고요? 8이 되고요. 더해주면 얼마가 되고요? 12가 되는 거죠. 자, 9번 문제 한번 살피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인수가 아닌 것을 물었네요.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 그랬죠. 푸는 방법은 똑같이 나와 있는 얘를 A로 둬도 되고 선생님은 이 자체를 A로 둬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여기에서 A에 A-2-15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니까요. 어떻게? A-5 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라는 것이 원래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20이고요. 얘는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5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2.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4. 얘는 X 플러스 3 아니다 4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답은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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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20번 문제 살피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항식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 f의 3의 값을 구하시오. 자, 푸는 방법은 많습니다. 푸는 방법은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된다니까 나머지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직접 나누기 합니다. 1, x의 3승은 없으니까 0, a, x는 없으니까 자,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1. 그러면 1, 마이너스 1 더해주면 마이너스 1 곱해주면 1, a 플러스 1 곱해주면 a 마이너스 1 더해주면 a 마이너스 1 곱해주면 a 플러스 1 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1. 자, 요것이 나머지가 0이죠. 근데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마이너스 1로 해주는 거죠. 그럼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해주면은 2. 그럼 a 플러스 3 곱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해주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자, 이 부분도 0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여기에서 a 값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2 나오는 거예요.
응, 마이너스 2 나오네. 마이너스 2. 그죠?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거는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니까 fx는 결국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x2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요것이 fx고 요건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f의 3이라는 것은 9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4가 됩니까? 4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자,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1의 각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시오. 자, 순진하게 또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문제는 순진하게 대입을 해서 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좀 간단하게 하고 나서 대입을 해달라 이 말이죠. 부호 다 떼고 더하기 해보세요. 부호 다 떼고. 그럼 요거 17이죠. 여기가 17입니다. 그죠? 그럼 1 더하기 7 더하기 9는 17이죠. 그러니까 바로 조리제법에 1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1, 7, 마이너스 17, 9. 그럼 1이고 1이고 8이고 8이고 마이너스 9고 마이너스 9고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1 적어주면 될까요? 그럼 1이고 1이고 9고 9고 0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플러스 9다. 이렇게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적어주면은 70의 제곱 곱하기 80이 되는 거네요. 그럼 요거는 뭡니까? 77, 49 동그라면 2개. 여기 동그라미 3개. 그럼 여기다 8 곱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8, 9, 72에 얘는 얼마가 될까요? 32, 39인가요? 자, 그러면은 각자리 숫자의 합이니까 답은 얼마가 됩니까? 1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피겠습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참 다항시 x의 30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나머지를 구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나머지를 구하시오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2번에서 답을 내줘야 돼요. 2번에서 답을 내기 위해서 1번을 이용해 주면 좋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주면은 x의 30성 마이너스 1은 x의 1의 제곱의 몫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분명히 ax 플러스 b 일차식으로 나와준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x 자리에 만약에 1을 대입을 대입하면 0은 a 플러스 b니까요. b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결국 적어주면 x의 30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준다면은 a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어렵지 않으니까 x 마이너스 1로 나눠 봐라 이거예요. 양변을 똑같이 x 마이너스 1로 나눈다면은 얘는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a가 되는 거고 그럼 얘를 뭐를 적어줘야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그래서 1번의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자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의 몫을 적어봐라 이거죠. 그래서
얘를 조립제법으로 쓴다면 x의 30성의 개수는 1이고요. x의 29성의 개수는 0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x의 개수도 0이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네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적어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1 해서 조리제법으로 쓴다면은 자, 전부 다 1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는 나머지는 0이니까. 자, 요게 31개죠. 여기 지금 적혀져 있는 게 31개죠. 그럼 얘는 몇 개가 적혀져야 되는 거예요? 30개가 적혀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x의 29성 더하기 x의 28성 더하기 해서 상수항 x도 있고 상수항도 있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a 값은 구하기 쉽나요? a 값은 1을 다 대입해주면 30개가 나오니까 a 값은 30 이렇게 되죠. b 값은 마이너스 30. 그래서 나머지는 30x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난도가 좀 있는데 여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조금 헷갈린다는 거지 나머지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 말이 되나 봐요. 자, 2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3번입니다. 23번이 오히려 난도가 더 높네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자, 얘를 적어주면은 첫 번째 얘를 적어주면은 fx라는 것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하면은 몫은 모르겠고 일단은 나머지는 3x 플러스 1이다. 자, 두 번째 fx는 x-2로 나누면 나머지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는 4다. 자, 세 번째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x-2로 나누어 준다면은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는 3차니까 몇 차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2차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요렇게.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A, B, C 미지수가 3개면은 식도 몇 개가 있어줘야 되는 게 정상? 3개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용해야 될 것은 1번, 2번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를 잘 이용해 줘야 돼요. 자, 23번 문제는 선생님 미리 이야기하지만은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절겨 시험 문제 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1번, 2번을 만들어 주는데 결국은 이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뭐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3x 플러스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여기에서 이런 꼴로 1번 꼴처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요 3번을 1번 꼴처럼 만들고자 해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1의 제곱으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얘는 이렇게 있겠지만 얘도 나누기 되는 거죠. 왜냐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인데 무슨 말이냐 얘들아 이거야.
예를 들어서 x의 뭐 삼성 플러스 2x를 x로 나눌 때 여기가 2x 이렇게 나오면 한 번 더 나누게 하는 거죠. 여기가 x 플러스 2로 나누기라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가 2x면 플러스 2 한 번 더 나누게 하지 너네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2차식인데 나머지가 2차식으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 나머지를 한 번 더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나누기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몫은 a가 있고 결국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게 하면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자, 이 표현. 여기에서는 이 표현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이 되면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잘 써야 돼요. 요 표현을 잘 익히면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준다면은 요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a는 그대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직접 나누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게 한다면은 몫은 a이고 나머지는 1번에서 있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요렇게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는 2번을 이용해 준다는 거죠. 2번을 어떻게? 2번에서 f의 2는 사라 그랬으니까 f의 2를 대입을 해주면 여기는 0 되죠. 자, f의 2를 대입해 주면 여기는 3의 제곱은 9죠. 9a.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1은 2번에서 4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4 이렇게 적었어요. 네. 그래서 얘를 다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5 이항해 주면은 9a는 9. a는 뭐가 됩니까? 1. 이렇게 되죠. a 값을 1 알았으니까 결국 a 대신에 1을 대입해 주면은 자, 이것이 나머지가 된다는 거네요. 자, 다시 전개를 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것이 나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의 0은 2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네,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이 표현이 여기에서 계산할 때 요거의 계산 방법이 잘 이해가 되면은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직사각형 A의 세로의 길이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A의 넓이는 여기에 적어주면은 x의 3성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a입니다. 그러면은 가로의 길이는 네, 가로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죠. 가로의 길이를 구해주시오. 자,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A의 가로의 길이는 자, 조리제법 써서 바로 할게요. 1, 5, 7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가 되죠? 더하기 해주면 4 마이너스 4 더하기 해주면 3이죠? 그럼 마이너스 3 자, 나머지는 a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a 값은 요게 0이 돼줘야 되니까 인수분이 돼줘야 되니까 그죠? 자, a 값은 3이라는 게 바로 나오네요. a 값은 3. 자, 그 다음에 a 값이 3이니까 얘가 6이네요. 6이에요. 자, 여기에서 가로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볼까요? 가로의 길이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니까 1 마이너스 1
뭐가 돼요? 3이 되고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여기서의 가로의 길이는 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가로의 길이는 여기는 x 플러스 3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는 쉽게 나왔네요. x 플러스 2가 나왔네요. 됐죠? 네. 여기가 x 플러스 3이고요. 가로의 길이가 여기에서 x의 제곱 b가 뭐죠? 자, b는 몰라요. c도 모르네요. 어쨌든 요것의 넓이는 c의 넓이는 x의 3성 플러스 8x의 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a가 3이니까요 12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립제법 쓰면 되겠죠. 조립제법 씁니다. 1, 8, 18, 12. 네. 뭐로 여기가 0이 되는 x의 값이 뭘까요? 1은 마이너스 1은 주고도 마이너스 1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나요? 마이너스 1 한번 해보죠. 자, 그럼 1 마이너스 1 7이네요. 마이너스 7 안 되네요. 그러면 2 한번 해볼까요? 2 마이너스 2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2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6이네요.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6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2 6이 되나요?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네요. 그럼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2에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이죠. 그래서 b의 값은 6이고 c의 값도 6이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 더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15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